이 기파갱피 매매법을 어떤 시점에 써야 될지. 또 영상을 찍게 되네요. 계속 이 매매법 관련해서 보충 영상을 찍는다는 건 제 매매법이 그만큼 완벽하지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이렇게 찍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영상을 안 찍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때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거의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그런 매매 기법이 될 거라고 믿고 또 보충 영상을 찍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 기파갱피 매매법을 어떤 시점에 써야 될지 그런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매수 시점에 대한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기 위해서인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네 가지 세력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피보나치 0.5선 거기서 매수하려는 세력. 지금 롱 관점으로 제가 롱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피보나치 0.5선에서 매수하려는 세력, 그리고 이평선 21선에서 매수하려는 세력, 그리고 일목 기준선 거기서 또 매수하려는 세력, 그리고 전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 이렇게 네 가지 세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우리는 0.5선에서 피보나치 0.5선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이 각 선들은 어떤 지지나 저항을 나타내준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22평선 그리고 일목 기준선, 피보나치 0.5선이 이 세 개가 가장 모여있을 때가 이렇게 모여있을 때가 가장 좋은 모습이다. 그 타임프레임, 저번에 말씀드린 타임프레임도 다 같이 검증을 하면서 이제 5분봉으로 넘어왔다고 칩시다. 15분봉에서도 어떤 파동이 생겼고, 그래서 5분봉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기 위해서 넘어왔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이제 내가 기파갱피를 적용해도 되는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검증하는 그런 방법인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파동이 생겼고, 지금은 이제 15분봉에서 어떤 파동이 기준선을 넘는 그런 파동이 생겼다는 가정하에요, 다. 그래서 5분봉에서만 볼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이동 평균선 21선, 그리고 일목 기준선, 그리고 0.5선, 제가 살려고 하는 그 구간이죠. 요게 가까이 있으면 좋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좀 멀죠. 그래도 안 통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가장 베스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안 좋은 이유. 이 이동평균선 21선의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목기준선 세력, 살려고 하는 세력, 그리고 저처럼 피보나치 0.5에서 살려고 하는 세력, 그리고 예를 들면 요런데 전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세력이라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랬을 때 현재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군이에요. 다 밑에 있기 때문에 가격 내려오는 가격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군이에요. 근데 이 캔들 가격이 내려오면서 22평을 뚫었어요. 그때부터는 22평 요 매수 세력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목 기준선을 또 뚫었어요. 그때부터는 또 일목 기준선이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 이 내려왔던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이 모든 선들은 지지나 저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다시 얘네들의 어떤 매도 압력을 또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면은
올라가기 힘들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갔지만 다른 걸로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근데 이 세 개의 선이 항상 겹쳐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케이스는 22평이 이렇게 가고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지금 저 파란색으로 22평을 해놨으니. 그리고 그 밑에 0.5선 혹은 어떤 가격이 이렇게 지나가요. 요거는 흰 색깔로 해볼게요. 그리고 또 빨간색으로 일목균형표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또 지우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하락하던 추세에서 기준선을 돌파했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매수를 했어요. 이럴 때가 좋죠. 이럴 때가 여기 메모장을 다시 켜서 0.5선, 그러니까 피보나치죠. 피보나치 0.5선, 그 다음에 22평 일목기준. 근데 사실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든 상관없어요. 뭐가 먼저 오는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22평이니까 롱 기준에서는 22평이 보통 먼저 오고, 숏 기준에서는 또 일목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20선이 먼저 오는 와요. 22평선이. 어쨌든 좋은 순서. 근데 0.5가 얘네 둘보다, 이 기준선과 이평선 20, 얘네 둘보다 위에 있는 게 좋아요. 롱일 때는. 왜냐면 다시 설명드리면 한 개의 파동이 생기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제 가격을 건들잖아요. 이렇게 건들고 나서 이 밑에서 또 기준선이 받아줄 수도 있고, 이 밑에서 또 22평선 매수 세력이 또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얘를 전저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또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롱 관점이다 라고 하면 0.5선이 가장 위에 있는 게 제일 베스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볼게요. 계속 예시를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기는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안 왔죠. 보통 이렇게 크게 하다 보면, 멀리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평선이랑 기준선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지겠죠. 근데 내 0.5레벨은 여긴데 지금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지금 위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가격이 반등을 하더라도 얘네한테 걸려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예시를 볼게요. 요런 것 보면 하나의 파동이 생겼죠. 그리고 제가 매수 들어가는 시점, 제가 매수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기준선을 봐야 돼요. 제가 여기서 들어가요. 근데 마침 기준선도 0.5, 그리고 이평선은 뭐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리고 기준선이 이 밑에 있고 이평선이 위에 있어도 기준선에서 보통 반등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에서 요거 지지를 실패했다 한들 이 기준선,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있으면 조금 안심해도 된다. 거기까진. 다만 요 일목기준선, 그리고 22평, 그리고 제가 들어간 이 평단까지도 종가로 뚫리면서 여기서 놀면 힘들어진다. 그리고 또 볼게요.
이런 것도 보통 이런 무빙이 나오는 거는 뭔가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건 좋아요. 왜냐, 0.5선이 지금 기준선이랑 동일하지만 이평선 또 밑에 있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도, 만약에 제 0.5선이 여기 있다 한들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도 기준선에서 반등할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평에서 반등할 확률도 있고, 심지어 여기는 장기선 226일 일목 그 226일선이잖아요. 요 보라색 선, 요거까지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잡더라도 계속 반등할 여지를 주는 차트가 돼 있죠. 그러면은 조금 안심해도 된다. 굳이 자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고요. 결국엔 또 올라오죠. 그리고 또 볼게요. 많이 볼게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 껐어요. 파동 생겼죠. 그리고 0.5선에 매수를 하려고 보니 제 0.5 라인과 기준선 그리고 21선 한 대 모여 있죠. 이랬을 때는 보통 우상향으로 다시 또 반등을 하더라. 그리고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굳이 따지면, 물론 이제 그 장기선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롱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산다고 칩시다. 그럼 제 그 0.5선이 맨 위에 있거든요. 맨 위에 있는데, 물론 이렇게 음봉으로 강하게 내리꽂는 건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살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매수 그 힘이 한 번에 확 꺾이니까 그냥 장대 음봉으로, 나름 장대죠. 여기 그 근방에서 이렇게 한 번에 훅 뚫리니까 종가를 마감하고 더 떨어지죠.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거를 캔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0.5선 그리고 21선 기준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0.5선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 샀다고 칩시다. 근데 0.5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일목 기준선이 그 밑에 존재하고, 그 밑에 또 20일 이평선이 또 존재를 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매수 받으려고 하고, 여기서 매수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지노선인 우리가 들어왔던 시작가, 여기를 매수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래도 한번 가준다. 이게 통계상 보통 이렇더라. 물론 이렇게 좋은 구조를, 이 세 개의 선들이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굳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네. 패스. 여기도 일목 기준표가 위에 있고 0.5가 그 다음이 22평 이렇게 있죠. 요런 거, 요 정도는 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뭉쳐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좀 극단적으로. 이런 게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겠죠, 당연히. 여기서 한 번 더 가나 하고 이제 0.5선에서 저는 매수 받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매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준선과 동일하고 그 밑에 22평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뭉쳐있네, 매수를 받으려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은 점점 늘고 있죠. 장대 음봉이 뜨면서 계속. 그런 건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냅뒀다고
해도 여기서는 이제 손절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우상향으로 가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상향 노리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종합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폭가대가 있죠.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장기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거예요. 그죠?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장기선을 넘어서 장기선보다도 한참 가격이 위에까지 솟구쳤어요. 이 상태에서는 낙폭가대라서 이 저점에서 이제 스탑로스들을 다 터트리기 위해서 유동성 흡수를 위해 쫙 밀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반대 예시. 여기서도 이렇게 그었어요. 피보나치를. 근데 0.5가 여기죠. 가장 밑에 있죠. 밑에 있고 그 위에 멀리에 있죠. 멀리에 22평 그리고 기준선이 있어요. 지금 붙어있지도 않고 얘네들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지금 이랬을 때는 원래 안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다. 다만 여기서는 가능했던 근거를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엄청난 강하게 내리꽂았지만 그거를 꽤나 많이 회복하는 강한 매수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딱히 여기서는 볼만한 매수로 볼만한 롱 타점으로 볼만한 게 없네요. 왜냐면 여기 또 위에 장기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였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긴 해요. 뭐 크게 먹을 수 있을진 언정. 근데 어차피 이게 지금 차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작용을 했지만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 0.5 산 매수 시점부터 손절 라인까지 1차 손절 라인까지 저는 마이너스 5%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먹어도 예를 들어 잘 먹어도 여기까지 먹어도 5%고요. 여기서 절반 털었겠죠. 그다음 또 여기서 또 추가로 해서 5% 정도였겠죠. 남은 그 금액에 그것보다 더 많이 갔으면 대충 5%. 그렇게 되면 뭐 이 엄청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요 항상 손절 그 레버리지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요런 거는 좀 놓쳤으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저런 거를 보내줄 줄도 알아야 된다. 또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0. 보통은 이래요. 다 뭐 21선 그 다음 일목 기준선 그 다음 0.5선이 다 붙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반등 맞고 쭉쭉쭉.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게 수익이 더 크겠죠. 왜냐면 여기 구간을 마이너스 5%로 잡았으면 예를 들어 아까 레버리지를 큰 폭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적게 잡았을 테니 예를 들어 거기가 레버리지가 뭐 한 3배를 썼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폭인데 어쨌든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5%를 맞추려면 여긴 거의 한 레버리지를 몇 배 정도 될까요? 아까 그 크기가 대략 한 3배 정도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레버리지를 한 9배로 썼겠죠. 그럼 여기만 가도 저는 5%를 먹는 거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 구간에 대해서 더 먹었겠죠. 여기서 한번 한 요쯤에서 털었다 하더라도 5%또 추가로 먹었겠죠. 결국엔 이런 게 장점이 있는 거죠. 레버리지를 조절한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못 먹었던 거 여기서 짧게 이렇게 또 많은 수익을 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승률이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 이런 것도 매수를 받았지만 실패. 그러니까 이 위에 뭔가 존재하면 그냥 매도 압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선, 지금 장기선 밑에서 계속 롱 포지션을 바라보고 있어서 더 그런 건데
다른 것도 볼게요. 많이 볼 거예요 이번에. 여기가 되겠네요. 했을 때 제 선이 여기 있고 그 밑에 우리의 아군 기준선, 그 다음에 22평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왔을 때 또 5%를 먹을 테고, 대략 남은 50%의 구간, 50%에 대한 거 또 뭐 이런 라인에서도 팔았겠죠. 그러면은 대략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한 7에서 8% 뭐 또 먹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볼게요. 여기서 파동이 시작을 해서 올리다 보니 21선은 뚫렸지만 기준선과 제 0.5 평단에서 다시 반등이 일어나면서 또 우상향하는 모습. 또 봅시다. 이게 기준선을 못 넘으면 이렇게 추세가 또 계속 가는 경향이 심해서 저희는 추세 추종이다 보니 당연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모여있어요.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다 모여있어요. 이럴 때 들어가라. 나쁜 예시가 있을 텐데 들어가면 안 되는 예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가격이 제 0.5선에 오진 않았어요. 근데 얘가 내려왔다고 하면 이 기준선과 21선도 어느 정도 딸려 내려오겠죠. 근데 그 제 0.5선보다 한참 위에 있으면 얘가 가다가 간다 한들 여기서 맞고 또 떨어져요. 이렇게.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마땅한 게 나오질 않아서 보통은 다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0.5선 모여있고 이런 거 걸리면은 좀 많이 먹겠죠. 여기를 진입을 했을 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5%. 남은 금액도 제가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 있는데 뭐 500만 원을 여기서 털었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한 분을 또 여기서 또 가져가겠죠. 여기까지만 와도 10%고 이 밑에서부터 올린 거니까 10%, 대략 여기까지 한 15% 되겠죠. 그럼 결국에 저는 15%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닌데 자꾸 이상한 데서 보통 그런 경우는 좀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한번 이렇게 딱 끌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봅시다.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거의 뭐 항상 모여 있죠. 그리고 종가로 또 위에서 또 마감해주고 21선 뚫렸지만 종가로 기준선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좋은 예시가 안 보이네. 뭐 여기가 좀 그나마 적당하겠네요. 이렇게 왔다가 매수를 했어요. 뭐 21선은 위에 있지만 그 일목기준선이 제 0.5 라인과 비슷하고 해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근데 밑으로 쭉 빠져요. 종가 마감하면서.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죠. 근데 이 기준선과 이 21, 2평을 깨지 못하고 또 흐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21, 2평 정도는 뭐 눈 감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목 기준표 요 선은 종가로는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 왜냐면 종가로 밑에서 마감해버리면은 이게 저항 역할로 또 바뀌니까 이걸 또 못 깨고 이런 식으로 또 내려오거든요. 계속 맞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항상 조심하셔라. 뭐 마땅한 게 없네요, 딱히. 그냥 딱 그었을 때 0.5선이 기준선 그리고 21선 밑에 있다. 그러면 뭐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0.5에서 받았을 때 뭐 여기 이렇게 볼게요. 마지막 예시. 여기가 안 닿았다 칠게요. 그냥 여기 위에서 반등했다 칠게요. 그러고 나서 난 0.5에서 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꽤나 오랜 시간 기다렸죠. 그러면서 네, 요 0.5선을 건드려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 탁 됐어요. 근데 보면은 요 선들이 좀 멀리 위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올라간다 한들 맞고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제 일목균형표 예측 알려드렸죠, 종합편에서. 그런 거 이용하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좀 계산을 해놓고 일목기준 이 기준선이 내려올 생각이 없나 보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다음 파동을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이건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0.5선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가격이 못해도 종가로 기준선 위에서 마감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선을 강하게 돌파당하면 살려줄 때 나와라. 대신 살려줄 때 또 강하게 뚫어주면 지켜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0.5선 예를 들어보면 요거는 강하게 뚫은 게 아니죠. 멈췄죠. 여기서 강하게 뚫는 걸 봐야죠. 강하게. 반대의 기준이라고 보면 이런 게 강하게 뚫는 거죠. 이런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파동이 여기서부터로 찍어야겠네. 이렇게 했을 때 0.5선이 제일 위에 있네. 그 다음 밑에 지지하는 선들이 많이 있네. 그런데 사고 나니 여기를 한 방에 그냥 쭉 밀어버리네. 이러면 그냥 다시 이제 반등했을 때 풀백에서 살려줄 때 나와라. 이 말이죠. 근데 뭐 여기서 강하게 이 음봉만큼 정말 강한 어떤 거래량, 동반한 거래량을 통해서 장대 양봉이 딱 나와주면 그건 좀 더 지켜봐라. 왜냐면 우상향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방금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장대 양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흐르면은 단봉으로 떨어지면 그냥 살려줄 때 털고 나와라. 그리고 나서 다음 어떤 파동을 기대해라. 봐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 하다 보니 좀 길어지네요. 여기서도 이 세 선이 모여 있고 0.5선에서 제가 샀어요. 근데 어때요? 훅 떨어지죠. 계속 이 음봉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그리고 꽤나 긴 봉이 이미 이 사전에 앞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왜냐면 이 음봉이 점점 줄어야 돼요. 크기가 점점 줄면서 이 하락세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크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십자도지 뜨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또 매도세가 또 강하게 흐르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올라야 된다 했는데 또 매도세가 강하게 흘렀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살려줬을 때 내 평당 왔을 때 그냥 털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훅 빠져요.
식으로. 항상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롱 포지션을 잡았어요. 여기서 잡았어요. 근데 장대 양봉으로 떨어졌어요. 일단 좋은 거예요, 저희한테 롱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조금 오르더니 꽤나 많은 음봉으로 떨어져요. 근데 저희가 아직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죠. 그러다가 점점 매도세가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이렇게 긴 양봉이 뜨면서 계속 이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파갱피 파동 시작가 잡는 기준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선을 넘지 않을 것. 뭐냐면 종가예요. 종가 기준으로 요 기준선이 있죠. 여기를 넘지 않은 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눌러주는 저점. 뭐냐면 만약에 하나의 파동이 생겼다고 볼게요. 하나의 파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그럼 나는 이 피보나치를 어디서부터 끄어야 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기준선을 넘지 않았죠, 이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서 저점을 볼 건데, 저점을 최저점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좀 애매하지만 확실하게 눌러주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눌러주는 구간. 잠시만요. 확실하게 눌러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해볼게요. 이것도 여기서부터 끄어야겠죠. 왜냐? 이 파동이 기준선 못 넘었죠. 그리고 이 못 넘은 애들 중에서 가장 최저점 여기죠. 근데 여기 한번 눌러줬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피보나치를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또 볼게요. 뭐 이런 거는 고민 없겠죠.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냥 바로 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애매한 저점들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런 파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밋밋한 이런 애들은 저점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죠. 이런 애들은 그냥 이쪽으로 끊는 거예요. 피보나치를 저점을 이런 식으로 끊는 거죠. 그리고 얘도 확실하고 이런 게 좋겠네요. 여긴 아니고 지금 기준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네들을 다 못 넘죠. 고점이 이거 종가 기준이라 했으니까 못 넘었죠. 그러다 요번에 넘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파동이 생긴 건데, 저점을 피보나치를 끄을 때 여기를 볼 거냐 여기를 볼 거냐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동을 잘 보면 확실하게 눌러줬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면 이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확실하게 눌러주는 점 없이 밋밋하게 흘러갔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얘가 되겠죠. 또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제가 여기다 끝낸 이유는 확실하게 올라오다가 기준선 못 넘었고 확실하게 눌러줬죠.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여기 요 캔들에서 만약에 반등이 와서 파동을 만들었다고 치면 저는 여기다 시작점을 두겠죠. 피보나치 시작점을. 그리고 요거 확실하죠. 그리고 여기도 고민할 거 없겠죠. 여기죠.
요런 거예요. 요런 게 좀 애매할 수 있죠. 이렇게 오랜 기간 흘러가는 그 저기서 형태에서 어떤 파동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는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러면은 저점을 여기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로 잡을 것이냐, 이 고민을 하겠죠. 그랬을 때 딱 봐도 그냥 확실한 저점을 찍어주는 데는 여기겠죠. 여기는 애매하잖아요. 저점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모를까. 그러면은 피보나치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되는 거 이렇게 나오겠죠. 잘 모르겠으면 약간 이렇게 당겨 보세요, 줌을. 그럼 좀 더 잘 보여요. 이렇게 세로로 길게 보이니까 좀 더 확실해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구간을 볼 건데, 이렇게 파동이 하나 생겼어요. 그랬을 때 난 저점을 일로 볼 거냐, 일로 볼 거냐. 근데 확실하게 기준선 못 넘었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눌러줬죠. 오르다가 눌렀잖아요. 이거 한 파동으로 봐야겠죠. 그럼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보나치는 여기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됐겠네.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긋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볼게요. 뭐 이것도 굳이 따지면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하나의 파동 만들어졌고, 저점을 일로 들 거냐, 일로 들 거냐, 뭐 일로 들 거냐 고민을 하겠죠. 근데 지금 다 얘네들이 다 종가로 기준선 넘지 않았고, 그럼 유효한 저점이고, 거기에서 가장 최저점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 건 탈락인 거고, 얘보다 더 내려온 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죠? 기준선 밑에서 기준선 못 올라오고 확실하게 눌러졌죠. 그리고 만약에 기준선을 넘었어요. 종가로 이렇게 넘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그럼 이 정권은 그냥 싹 다 무시. 그 다음부터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줄 만한 좋은 예시가 없나?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저희 여기 볼 건데, 하나의 파동이 생겼고요. 저점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요 저점부터 시작된 파동은 이미 기준선 위에서 종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나서 다시 내려오네요. 그럼 얘는 파동이 한번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럼 이 라인이죠. 이 뒤에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한번 기준선 올라왔다가 확실하게 밑에 찍어줬어요, 기준선을.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한 개의 파동이 생겼죠. 분명히 파동이 생겼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랬을 때 저점을 여기로 볼래, 여기로 볼래가 문제인데, 둘 다 어쨌든 이 파동이 기준선을 안 넘었어요, 종가로. 그렇다면 두 개 다 유효한 저점이고, 그 중에 여기 요 두 번째 파동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저점을 눌러줬죠. 만약에 이 음봉이 안 나오고 이 상태에서 그냥 쭉쭉 올라갔다라고 하면 얘가 저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다시 눌러주고 이 파동이 끝났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 되고, 여기를 피보나치 시작점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파동 시작과 잡는 기준은 일단 지금처럼 기준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기준선 넘지 않을 것, 종가로 넘지 않을 것,
확실하게 눌러주는 저점이 있다면 그 저점부터 시작해라. 여기까지 하고요. 생각보다 너무 좀 디테일하게 예시를 좀 많이 드느라 좀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그래 오래 걸려도 뭐 영상 보면서 또 차트도 보면서 직접 대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